과정 통해서 목구조가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 그다음에 용어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옥의 전체 시공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입궁집입니다. 참고로. 입궁집. 네. 입궁집인데, 양식의 중에서 이제 뭐 도립집도 있고, 입궁집도 있고, 뭐 주심포집도 있고, 다포집도 있고, 여러 가지 양식이 있지만은, 일반 살림집 같은 경우는 뭐 횟집은 사실 굳이 아셔야 할 필요 없어요. 그나마 최고 수준이 이 입궁집입니다. 최고 수준이. 이 입궁집이 입궁도 뭐 초입궁도 있고 이입궁도 있는데 초입궁 수준만 돼도 살림집으로서는 최고급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진짜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양반들이나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짓던 집인데 요즘에는 많이들 짓습니다. 다들 양반이 되셨기 때문에. 얘가 기단입니다. 기단인데 그냥 요거는 이제 MDF판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보통 이제 돌로 하겠죠, 그렇죠? 자연석 돌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화강석, 가공석으로 하거나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는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으로 하고 자연석을 1단으로 놓는지 2단으로 놓는지 3단으로 놓는지에 따라서 보통 뭐 외벌대 하나만 놓으면 외벌대, 3겹으로 싸면 세벌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것도 기단도 이제 그 집의 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입궁집을 하는데 자연석으로 하면 좀 안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강석으로, 가공석으로 좀 한 3벌대 정도 세워줘야지 기단과 집이 좀 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초석입니다. 일단 기단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초석을 세우는 거겠죠. 초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다리꼴 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좋고, 이게 구조적으로도 위쪽이 큰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뭐 물론 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참고로 모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석을 매달았어요. 네. 자석을 달아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집을 지을 때처럼 이렇게 초석을 설치합니다. 초석도 아까 사진에서는 팔각 초석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문데 요런 사각 초석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는 사찰 같은 데 가면은 원형 초석이 있습니다. 원형 초석이 있는데 그 원형 초석도 있고, 옛날 기록에 보면은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다각형 그 초석 집 평면도 다각형 집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왜 유리왕 전설 아시죠? 유리왕. 고구려 주몽이 도망가서 남쪽에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그때 투구한 그때 뱃속에 있었죠 아마.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이름을 아무개라고 짓고, 그리고 나서 표식을 가지고 오면은 내 아들인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표식의 자리를 소나무와 7모난 돌 사이에 놔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유리가 크고 나서 도대체 거기가 어떨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몇 번을 헤매다가 이 초석과 기둥, 그때 초석이 칠각형 초석이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옛날 고구려 유적을 보면은 특히나 사찰 유적지를 보면은 팔각형의 평면들이 있어요. 특히 목탑 같은 경우. 그래서 고구려 쪽이 좀 다각형의 그런 평면이라든가 부재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초석을 먼저 놓습니다. 초석을 놓을 때 나중에 시공 사진을 통해 가지고 놓는 방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요. 기둥도 이제 요런 모서리에 세우는 기둥과 아니면 요런 이제 그 모서리가 아닌 일반 라인에 세우는 기둥을 들고 하는 게 당연히 다르니까 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런 걸 사계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일반 토리집 같은 경우는 도리가 들어오거나, 요런 이제 입궁집 같은 경우는 창방이라고 하는 부재가 들어오는데, 이 집은 입궁집이니까 창방이라고 하는 부재가 결부가 되는데, 여기는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가 될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양옆에서 붙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계의 모양도 사라지는데, 자, 이거 한번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다르죠? 요게 앞에 세우는 거고, 하나씩 한번 나와보시죠. 일단 모서리는 놔두시고요. 모서리 놔두시고, 이거 한번 세워주시죠.
자, 요거는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한번 놔주시고요. 자, 요거 모서리. 깊은 게 죄송합니다. 고개 여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가 이게 모서리고요. 네네. 바닥이 똑같은 게 잘안 보네. 자석이 빠졌네. 자, 얘가 모서리. 자, 기둥을 세웠는데 잘 세웠는지 한번 제가 볼까요? 얘가 모서리 기둥인데, 예, 제가 잘못됐나요? 네.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창방이라고 하는 부재, 요 부재가 올라가요. 요거는 입궁집에만 있는 부재입니다. 참고로 도리집에는 도리가 먼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입궁집이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은 홈이 보이시죠? 홈이 보이는데 요게 주목장이라고 그래요. 주먹을 쥐면은 팔목은 가늘고 주먹은 넓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빠지지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둥하고 창방을 결부를 하는데 이런 거를 주목장이라고 하고 홈에는 턱을 만들었죠. 반턱 주목장인데 기둥 모양도 잘 보시면 주목장처럼 이렇게 딱 파놨어요. 전부 다 보면 위에서 보였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치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꼽을 때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창방을 하나씩 한번 꼽아보시죠. 귀 쪽은 빼고요. 일단 귀는 약간 모양이 다르니까 얘가 귀 창방이니까 얘를 빼고 얘를 들어가니까 몇 개 안 남네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한번 꼽아보시죠. 반대로. 네, 그렇죠. 꼽아보시고요. 네, 편하신 대로 뭐 일어서셔도 좋고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잘 안 맞으시죠? 자, 제가 귀에 꼽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귀에 꼽는 거는 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꼽혀야 되겠죠? 네, 이렇게 꼽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부가 되니까. 그런데 요것도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도리통이 가는 게 파다요. 그래서 얘를 파들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통으로 오는 게 거꾸로 엎어요.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네요. 이렇게 되죠.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죠. 다 다르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얘가 맞네요. 그렇죠? 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모서리에서는 펄짱 파들짱 위치가 다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거꾸로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면 거꾸로 그렇죠. 여기가 파들짱, 얘가 엎을짱 맞습니다. 자, 이쪽 편도 얘가 파들짱이 되겠죠. 도리통이 파들짱, 양통이 엎을짱인데요. 자, 이쪽에 하나 뽑아보시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이 두 개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도리통이 받아야 되니까. 네, 이쪽.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파들짱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기둥을 쭉 뚫어가면서 더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기둥을 고정하면서 서로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엮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쪽으로 또 뭔가를 연결시켜야 되는 부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집 틀 자체가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뭔가를 지붕이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부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보입니다. 보인데 일반 도리집 같은 경우는 보를 바로 얹기도 하고 아니면 부화지라고 하는 부재를 얹기도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은 입궁집입니다. 그래서 보 밑에 뭔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재가 있어요. 그 부재가 이거는 뭐 부화지 또는 초입궁, 입궁집이니까 초입궁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초입궁은 사실 모양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모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부화지형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입궁집을 하면은 이런 모양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뭐 그것도 이제 초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초입궁을 입궁을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요 주드라고 하는 거 있죠. 주드라고 하는 부재를 이렇게 얹습니다. 그게 기둥 위에 하나씩 다 들어가요. 그거를 이건 그냥 얹어놓은 꼴이네요.
네. 요 양쪽만 고정되고. 네. 이렇게 하나씩 꽂아 보시죠. 여기 돌려야 되고.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모서리 우주 쪽에 보면은 시원한 게 안으로 이렇게 네, 들어오는 없죠. 것 같아요. 아, 네, 위치가 그렇죠. 사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직절한 게 바깥쪽으로 보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입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주들을 얹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다 실제로 다 치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요 현장에. 이렇게 하고요. 모서리 보면은 요 입공이 없죠. 네, 네. 없이 그냥 바로 주들을 얹으면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입공증 이상 넘어. 이렇게 나무 옷을 만들어서 꼽습니다. 아, 예. 네, 그냥 먼저 놓치면 안 돼요. 네네. 하나가 이렇게 꼽혀있네요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초입근이 올라가고 주두가 올라가고 주두가 남는 게 이거 빠져 있구나. 이거 빠져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를 얹어요. 이 보가 지붕 가구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보가 지붕 가구의 첫 출발점인데 대들보라고 부르는 부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 모양이 요 모양이랑 딱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끼워보시죠. 끼워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볼을 얹고 자, 이거 하나 얹어보시죠. 이렇게 하고 요 옆에 있는 장부 홈은 자,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선생님 한번 얹어보시죠. 네. 볼을 이렇게 넣습니다. 대들보입니다. 대들보고 그러고 나서 여기 홈이 있잖아요. 장부 홈 자국이. 이것도 이제 주목장의 그 암정부인데요. 얘가 왜 있냐 하면은 맞배집은 없어요. 참고로 맞배집은 지붕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충혈하고 하는 부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맞배집이나 아니 우징거집이나 팔짝집 같은 경우는 옆에서 나중에 이렇게 각각 요 부분에서 그래서 생겨요. 요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뭔가를 하중을 받아야 되는 부재가 있는데 그 부재를 받기 위해서 보가 하나 더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 이름을 충량이라고 합니다. 충량 또는 척보 옆에 걸리는 보라고 해서 척보라고 하고요. 그 충량이나 척보는 대들보 옆에다가 이렇게 장부 홈을 파서 주먹장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는 곡제 같은 경우는 대들보 위에다가 아예 그냥 걸침턱으로 얹혀놓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은 똑같이 이렇게 결부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딱 해놓고 나면 이제 집에 그 목 구조 틀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짜여진 거죠. 이제 안정화가 된 겁니다. 기본적인 다 짜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재들이 쭉 올라가고, 여기 있는 나머지 부재들은 다 그런 부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 부분을 더 채워야겠죠. 뭔가를 채우는데 장녀라고 하는 부재가 들어가요. 통상 생각하실 때 도리장녀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장녀라고 하는 부재는 도리가 처지지 말라고 붙이는 부재고,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도리가 요렇게 단면이 동글동글한 거를 불도리라고 하고요. 말고 방형, 그 높이가 더 높은 그런 도리를 납도리라고 합니다. 납도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불도리에 비해서 사실은 더 유리해요. 그래서 납도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런 장여 부재를 안 쓰기도 합니다. 부재 크기가 충분할 때는. 근데 굴도리를 쓰면은 굴도리 잘 쳐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항상 장녀라고 하는 부재를 먼저 밑에다가 받쳐줍니다. 근데 이게 굴도리가 단면이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만났을 때 밀착시키기 위해서 도리의 원형을 따라서 그대로 굴려져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둥그렇게. 네네. 이렇게 해줘야지 틈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주심, 이 부분이 주심이에요. 주심이라고 하고, 주심 장애부터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 항상 모서리는 칼라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부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재가 딱 보면은 모서리에 들어가는 부재 표시가 나죠. 자, 그 부분 한번 얹어보시죠. 네. 꼽아보시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요게 바들장이라고 하셨죠. 바들장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이게 어플장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어플장으로 이렇게 해서 장부가 들어가고. 자, 이거 한번 취 한번 마셔보십시오. 좀 맞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볼까요? 이거 좋던 거죠. 이렇게 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바들장, 우측장 고려해서 뒤집어. 예, 오, 고마하셨네. 자, 파들장 항상 먼저 놔야겠죠? 이거네 이거. 돌려서. 아 이거 똑같은 네,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파들장을 넣고 어플장을 넣으시고, 자, 파들장 넣고 어플장 넣고. 왜냐하면 위쪽이 굴린 쪽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장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도리를 넣게 되는데요. 도리는 원래 칸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요. 근데 얘는 모형이니까 그냥 크게 통으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주심도리를 찾아볼까요? 네, 주심도리 두 개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는 모형이어서 잘 표현을 안 해놨는데, 주심도리도 마찬가지로요. 파들장, 그 다음에 어플장.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직각으로 서로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왕지 맞춤이라 그래요. 그 생긴 그 모양대로 그대로 따가지고 이렇게 딱 한 거죠. 이걸 왕지 맞춤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아무리 연결된 게 없지만 실제로 여기도 주먹장으로, 반뜩 주먹장으로 해주거나 또는 나비장으로 예, 이렇게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모형이니까 감안해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실제 이렇게 긴 게 더 낫겠네요 그럼. 튼튼하겠네. 모형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집은 이게 칸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자재가 그런 게 없다. 네.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한 옛날 같으면 8자 2,400 정도를 썼으니까 만약에 두 개를 쓰려면은 4,800을 써야겠죠. 이걸로 써야 돼. 4,800에다가 맞추려면은 맞출 수 있는 장부 길이만큼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5,000 정도는 자고도 필요한데 5m짜리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원래 산에 자라는 나무도 예를 들어서 6m짜리 나무가 자랐어요. 그럼 6m를 쓸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네, 그만한 굵기가 나오는 부분을 위아래 잘라내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만한 나무를 구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주심돌이. 자, 이 부분도 두 개가 있습니다. 받침장, 파들장 한번 고려해서 한번 나와보시죠. 받침장 어디, 파들장 어디. 그럼 주심돌이끼리 연결을 할 때 주먹장이나 아까 나비장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거는 요 부분. 방향은 상관이 위에다가 보통. 위쪽에서. 네, 나비장은 위쪽에다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수모턱이라고 해서 포가 좀 더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턱으로 네. 해서 반주문 아니면 또는 3분의 1주문 걸치게. 목에 딱 닿고 그 위에 얘가 서로 만나서 결부가 되죠. 그렇게 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바들장, 어플장. 이쪽이 도리통이 바들장, 도리 예, 쪽이 양통이 닫아야 돼. 어플장. 이쪽이 이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거 바들장, 받고 얘가 어플장. 우리 이거 마찬가지. 이게 큰 집들 보면은 결구 방향도 다 위치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결구가 약간 느슨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해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도리까지 다 왔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면은 기본적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짜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여 위로 이제 지붕가고 올라가게 되는데, 참고로 얘는 오량집입니다. 오량집. 오량은 도리가 5개인 거죠. 그렇죠? 자, 도리 일단은 하나하나 2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또 뭔가 하나가 더 올라가고, 하나가 더 올라가고, 맨 끝에 또 하나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오량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주심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도리를 중도리라고 하는데, 중도리를 올리기 전에 당연히 포가 먼저 올라가야겠죠. 그게 중포, 얘는 대들보 또는 대보, 그 위에 올라가는 포는 중포. 포가 2개가 올라가면 대들보, 종포가 되겠죠. 만약에 3개가 올라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보, 중보, 종보. 네, 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요 위에 올리는 기둥을 작은 기둥이라고 해서 짧은 기둥이라고 해서 동자주라고 부릅니다. 동자주라고 부르고요. 동자주 위에도 이렇게 동자주 창부가 결부될 수 있게끔 콩을 파서 올라가고요. 자, 보면 요거는 다르죠. 요는 다르죠. 얘는 네 군데 파져 있다는 기둥, 뭔가 부재가 수직으로 와서 서로 만난다는 거겠죠. 근데 얘는 보면은 하나만 파져 있습니다. 한쪽만 와서 걸친다는 거겠죠. 걔의 위치가 네, 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를 걸 겁니다. 네, 중보. 뭔가 좀 집 모양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하고. 참고로 이렇게 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부분을 보목이라고 불러요. 보목. 얘는 보머리. 이렇게 가운데를 살짝 따주죠. 그런 걸 바대딱이라고 합니다. 바대딱이. 이렇게 굴려주는 것을 도래거지. 바대딱이라고 하는 이유는 밑부분을 이렇게 따주는 게 눌렀을 때, 하중에 이렇게 눌렀을 때 찢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일자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날렵하게 보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의미도 있고, 보기에 또 의장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 보도 침묵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종보가 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심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장례를 먼저 해야겠죠. 도리를 하기 전에 장례가 먼저 가야 됩니다. 요것도 장례도 보면은 장례랑 동자주랑 주목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지게. 주목장 인장이 굉장히 강한 결구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굴돌이니까 굴돌이가 위에 얹혀야 되니까 이렇게 굴린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장례를 걸게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걸리는 것 같죠. 이게 좀 이상했어. 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외기돌이라고 불러요. 외기돌이. 근데 여기는 지금 얘랑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얘가 약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얘랑 한 모재로 쓰는 이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얘가 사실 위에서 엎어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위에서 엎는 게 당연히 얘가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예 하나로 하고. 네, 이걸 아예 하나로 해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위에서 엎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네.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안정적이지, 안 부러지죠. 나중에 왜냐하면 추녀 뒷부리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니까 얘가 이제 일종의 지렛대처럼 추녀 균형을 받아서 중심장. 네, 유지가 되긴 하지만 얘가 바들장이 사실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렬을 얹었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세가 돌이 맞습니다. 중돌입니다. 중돌이도 큼직큼직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장례도 이런 식으로 한 부제로 이렇게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네, 거기도 그렇죠. 걸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따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돌이 장여, 외기돌이 장여,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걸리는 디귿자 프레임 있죠. 추녀를 걸기 위해서 만드는 추가로 연장하는 요 부분을 외기돌이라고 해요. 외기돌이. 외기돌도 마찬가지로 왕지로 이렇게 짜서 집어넣어요. 자, 됐습니다. 훨씬 더 한결 더 안정적인 집안 형태가 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종돌이를 걸어야 될 겁니다. 종돌이를 걸기 위해서 받치는 부세가 있는데 그런 부세를 대공이라고 합니다. 대공인데 대공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판대공이라고 하고요. 동자주 형태의 대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자주형 대공. 초각을 한 예쁘게 연꽃 모양을 초각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공을 파련대공이라고도 부르고요. 공포 모양으로 짜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대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름도 대공입니다. 다만 그 앞에 붙는 형태에 따라서 좀 불려지는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 위에다가 얹는 게 종돌이 장이었죠. 종돌이 장. 자, 위치가 맞나요? 이렇게 해서 얹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원래는 한 부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크니까, 집에 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종돌이를 얹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지금 칸이 그런데 요 칸을 남겨두든 요 칸을 남겨두든 하나를 남겨둬서 마지막에 할 때 하는 걸 상냥시라고 하죠. 아, 그걸 종돌이로 하는 거 본가요? 네, 네. 그래서 가운데 칸 보통 하나를 비워둬서 다 해놓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 같은 걸로 배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올라가죠. 위에서 이제 목소리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 전에 미리 이제 건축주라든가 그 집과 관련된 부분을 오셔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신머리에다 돈 좀 이렇게 꼽아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얹어서 이렇게 배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올려요. 올리다가 한참 이제 목소리를 올리다가 아휴 힘들어서 못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몇 장 더 이렇게 찍어주면 재미죠 그런 게. 네. 요즘에는 그런 재미들이 많이 없어요. 상냥문은 보통 어떻게 써요? 상냥문요. 요즘에는 거의 정해진 거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 집을 올리게 된 사연을 간단하게 누구 글씨 좀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뭐 이래요? 아니면 여기 시공할 경우에는 해주는 거예요? 써주는 그럼 거예요? 보통 건축주분들이 다 하세요. 건축주가? 예, 본인이 아시는 본인이? 분한테 뭐 하든 요즘에는 옛날에야 다 한자로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은 요즘엔 한글로도 다 해가지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는 요런 데다가 하기 전에 요 한쪽 그 홈을 파서 그 안에다가 무슨 집어넣기도 하고요. 요즘엔 그냥 글씨에다가 이렇게 글씨에다 쓰면 장애에다 써야겠죠, 그렇죠? 도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밑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장애니까 장애 밑에다 쓰거나 아니면 이제 홈 같은 걸 파서 상냥문을 별도로 썼으면 집어넣을 경우는 요런데 파서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문 경우긴 하고 저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야기만 들었지만은 그런 데다가 이제 그 동전, 은립 같은 거 그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집을 한번 수리를 하게 되면은 큰 돈이 들어가니까 후손들이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타임캡슐. 옛날에는 땅을 팔 때 객토자라고 해가지고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그 의례도 있었고 기둥 있을 때 하는 입주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리를 마지막에 올릴 때 하는 상냥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집을 들어갈 때 하는 입주, 그러니까 기둥 세우는 것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집과 관련된 의례들도 많고, 그와 관련된 신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들보에 올라가는 신은 어떤 신이 있습니까? 부엌에 있는 신, 조항신. 조항신 맞습니다. 성주신 보통 하죠. 성주신이 보통 이제 그 집에 그 가신들이라고 하잖아요. 가신들 중에서도 대빵신이고 대들보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뒷주위에다가 이제 별도로 이제 모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졌죠 요즘에는. 거의 다 없고 상냥 그러니까 입주할 때도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아주 옛날 같은 경우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먼저 제일 먼저 불부터 가지고 들어가거나 옛날 집들이 갈 때 보면은 성냥사 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성냥사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문화가 다 남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에는 주로 이제 휴지를 사가지고 술술 잘 풀리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휴지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판짝집이기 때문에 추녀를 겁니다. 예. 추녀가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저게 나무젓가락으로 꼽아서 이렇게 해서 추리를 걸게 되고요. 실제로는 요 왕지 맞춤대는 요 도리 부분을 추리에 맞게끔 싸요. 예, 따가지고 딱 맞추게끔 그렇게 하고 뒷부분은 추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따마시한 큰 못을 박거나 요즘에는 볼트로 박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 봐서 수직으로 뻗어서 위아래가 뚫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볼트로 아예 체결해버리는 거죠 밑에서. 아, 여기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네, 올리고 이제 그 볼트로 네, 결국하고 볼트로 이런 거는 따서 맞춥니다. 따서. 정확하게 따서 딱 맞추고 빠져서 걸 수가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집의 골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석가래를 걸게 되는데 석가래가
작은 집 같은 경우는 하나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량집 같은 경우. 근데 5량집만 되면은 이 물매가 얘하고 얘 물매하고 얘하고 물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석가루도 나눠줘야 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거절이라고 해요. 우리 뭐 석가래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3개씩 쓰이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개씩 쓰입니다. 중도리와 주심도리를 건너는 장년, 그 다음에 종도리와 중도리를 거치는 단연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석가래를 걸게 되고 그 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자를 쓰든 개판을 쓰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석가래 걸고 개판을 치게 되면 개판까지 치고 나오면은 목수일이 끝납니다. 일단. 목수일이 끝나고 만약에 이제 산자를 하게 되면은 산자부터 이제 와공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기와를 다 얹게 되면은 다시 목수들이 들어와서 수장 작업들 인방도 연결시키고 뭐 공사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실제 시공할 때 여기 걸 때 여기는 어떻게 결구를 해요? 못으로 박습니다. 못으로? 네. 그 전통 철물 중에서 연정, 그러니까 석가래를 연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래를 박을 때 쓰는 못이라고 해가지고 연정이라고 하고 추녀를 박을 때 쓰는 못이라고 해서 추녀정이라고 하고 전통 철물은 다 다른데 요즘에는 다 볼트로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볼트로. 자, 혹시 요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심옥을 하면 그래 요걸 다 짜 맞춰가지고 이제 갖다가 조립하는 식으로. 네, 맞습니다. 아.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요거는 이제 요런 건데 만약 기역자 뭐 네. 디귿자 이런 것도 다 그 설계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똑같이 하겠죠. 네. 올리는 건. 네, 이런 집으로 도리가 5개인 집이라고. 네, 오량집입니다. 어떻게 5개예요? 하나, 2개, 3개, 아, 4개, 5개. 저도 이거 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얘는 장갑입니다. 아니에요. 장갑. 오량집. 그러니까 항상 홀수가 되겠죠, 그렇죠? 홀수가 되니까 3량집, 5량집, 7량집, 9량집, 11량집 이렇게 되고 특이하게도 4량집도 있게 합니다. 평사량이라고 부르는데요. 걔는 얘가 없고 중도리하고 중도리 사이가 간격이 작아서 그냥 평으로 걸어요, 그냥. 예, 평으로 걸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어쨌든 또 용마루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다가 이제 적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이한 사례를 치면 또 쌍종도리가 있어요. 도리 자체가 2개가 들어가는 쌍종도리 집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경우는 어떤 거 부리냐면은 우리 경복궁이나 청덕궁에 가면은 경복궁에 가면은 교태전, 강량전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용마루가 없는 그런 걸 이제 무량각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종도리가 2개예요. 종도리가 2개, 쌍종도리. 그러면 기와가 요렇게 고기져 있는. 그걸 요렇게 된 기와를 올리려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재밌는 그런 특이한 사례도 있고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오량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여기서 끝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면 쪽이나 정면 쪽에 하나 더 나와가지고 좌우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이 이게 이제 5량이냐 7량이냐 이 넓이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그렇죠. 보통. 집의 크기 때문에. 이 집이 클 경우는 네. 5량만 가지고는 이게 너무 간격이 멀어지니까. 네. 그래서 경희궁이란다. 경회로, 경복궁에 있는 경회로 같은 경우가 11량인가 그렇습니다. 하기 크니까.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 9량,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도 9량. 주로 뭐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고려 시대 때 건물들이 좀 도리수가 많은 편. 가장 일반적인 요즘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아마 구조는 아마 이런 오량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고 장단형 구조, 이게 2개의 스카레를 쓰는 이런 구조가 가장 일반적.